네, 안녕하세요. 네, 메타 IT 플랫폼의 클라우드 컨설팅 하고 있는 김영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클라우드 전환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런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전환한 이후에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표는 클라우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현대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온프렘에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수많은 업무 서버들,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또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구성해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큰 의미로 클라우드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사스, 파스, 아야스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클라우드의 그 크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서비스들 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고민하고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표를 좀 보시면 제일 왼쪽에 레거시 IT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프렘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온프렘에 있는 수많은 업무 서버들과 그런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되는지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분류하고 분석해서, 예를 들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온프렘 버전 쓰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스 5365나 아니면 메일 서비스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사스로 리플레이스 돼서 가는 거고요. 또 이미 가지고 계신 워크로드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하게 된다면 아야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일부 수정하거나 좀 더 클라우드에 맞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파스나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써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아예 전환되지 못하는 보안 장비라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환되지 못하는 서비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당연히 전환이 되지 못하고 온프렘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또 어떻게 전환할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본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클라우드 모더나이제이션을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맞춰서 전환이 되게 되면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그런 클라우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시면 인프라 부분이 현대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데이터 부분이 현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장표를 좀 더 상세하게 보겠는데요. 인프라 현대화 부분은 가장 크게는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온프렘에 있는 서버들을 그대로 떠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윈도우즈 서버를 넘긴다거나 리눅스 서버를 옮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는 업무 서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른 전환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런 이아스 환경으로 전환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파스로 일부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수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MS SQL을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에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부 바꿔서 전환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현대화, 이 부분도 기존에 이제 오라클이나 다른 DB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비용적으로 오픈소스 DB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애저에서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MS SQL로 전환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전환됐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구성으로 클라우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도 좀 들어갔었는데, 예를 들면 웹서버를 기존의 이아스 환경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 떼어내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로 웹이나 파스를 저희가 뭐 인프라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파스에 구성해서 제공하는 웹 앱 서비스 같은 것들을 쓰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온프렘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하는지, 클라우드 전환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 구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실제 전환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어세스먼트하고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하고 포스트 서포트 하는 부분으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세스먼트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클라우드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온프렘을 있는 그대로 디스커버리해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잘 진행하고 현재 우리 온프렘에 있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각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플래닝 단계에서 저희가 그 어세스먼트 했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내용, 그 어세스먼트 했던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빅뱅 방식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전환할지, 단계별로 할지 빅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할지, DB를 나중에 갈지 먼저 갈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 어세스먼트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이 플래닝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부분들과 네트워크,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고민해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래닝 단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이 어세스먼트와 플래닝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전환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래닝을 잘 세우고 몇 월 며칠 어떻게 단계별로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플래닝 단계에서 모두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해보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최소한 어세스먼트와 플래닝 단계에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전환이 돼서 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최적화나 또 구성이나 등등등을 바꾸거나 또 실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서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서포트 부분에 마지막 최적화 부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단계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최적화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들, 네트워크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다 깔끔히 해소를 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적화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이 최적화하는 단계 속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시 또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포스트 서포트 부분의 마지막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을 할 때 저희가 대부분 뭐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다양한 툴들이 단계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단계에 사용하는 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사용하는 툴, 플래닝 단계에서 사용하는 툴,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이 툴들을 모두 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에 대한 환경에 따라서 또 고객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필요한 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툴을 가지고 실제로 전환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요. DMA 같은 경우는 DB 전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어세스먼트도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저에는 그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를 이용하게 되면 리프트 앤 시프트로 EAS 환경을 넘길 때 자동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던 ES 환경의 서버들을 쉽게 클라우드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약이 있어서 만약 안 되게 되면 서드파티 툴들을 이용해서 전환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네, 이 장표는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그 경험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좀 하나씩 정리 좀 짚어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어세스먼트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 실제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실 때 기존의 온프렘에 있는 EAS 환경의 서버들이 그냥 애저에 넘어가면 클라우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극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클라우드를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보고 그 부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만 파일럿으로 진행해서 클라우드로 EAS 환경을 진환해보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스까지 구성해서 진행하는 일부 리팩토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환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얼만큼 어디까지 클라우드 전환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서야 그래야 파트너 선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전사적 공감대 형성,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현업에서 그냥 클라우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만 말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C레벨의 어떤 그런 결정들도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또 전환이 되게 되면, IT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하거나, 아니면 더 좀 불편한 그런 환경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들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공감들을 같이 형성하고 꼭 클라우드를 써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나 아니면 CI 레벨에서 그냥 우리 무조건 클라우드 하자 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들을 형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은 벤더별로 유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A사와 인프라 EAS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본다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가격이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만 비교를 하게 되면 큰 차이점을 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온프렘에 있는 서버들을 그냥 EAS 환경으로 전환해서 그 비용이 얼마큼 준다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클라우드에 전환돼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업무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비용 절감은 라이센스가 더 큰 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우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컴퓨팅 파워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타 등등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인프라, 이아스 환경을 말씀드려보면 거긴 분명히 컴퓨팅 파워와 OS의 라이센스 비용, 또 거기 위에 뭐 DB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올라간다면 그 라이센스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할 때 라이센스 OS 부분의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뭐 DB 등등 여러 가지 서드파티 툴들, 솔루션들이 또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BYOL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는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그 라이센스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고민을 다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솔루션이 만약에 BYOL이 안 돼서 클라우드로 다 전환할 때 다시 재구매해야 된다면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토를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래닝 단계인데요. 이 플래닝 단계와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사업은 나눠서 단계적으로 수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업무가 좀 작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빅뱅으로 한 번에 전환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전환하게 되면 뭐 DB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온프렘에 남아있고 애저에 운영이 되게 되면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연결이 필요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도 필요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업무 어세스먼트를 잘 하고 나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빅뱅을 하거나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면 한 번에 넘어가시는 거는 규모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들, 이런 업무들을 먼저 단계적으로 수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빅뱅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래닝 다음 단계,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하루 만에 그 많은 서버들을 다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길 때도 단계별로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서버들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스탠드얼론으로 되어 있는 서버들을 먼저 넘기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어려운 서버들을 넘겨서 빅뱅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할 때 애저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그 서비스를 다 통해서 클라우드에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 부분,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이 또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전송 비용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관 시간은 예상보다 짧으나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환하는 부분은 머신의 복잡도나 아니면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하루에 뭐 10대를 넘길 수도 있을 거고 하루에 한 대를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온프렘에서 이 서버들을 넘기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애저 클라우드로 업무 서버들을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업무 서버들을 전환한다고 해서 그 업무 서버가 애저에서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넘기는 건 굉장히 쉽지만 애저의 그 업무 서버나 워크로드들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서포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처음에는 대부분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손보는 뭐 레피토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다 이아스 환경으로 VM을 떠서 옮기는 과정을 첫 번째 단계로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아스 환경의 서버들을 대부분 커버하기 위해서 1대1이나 아니면 80% 되는 규모의 VM으로 클라우드에 구성했을 때 그게 또 오버스펙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다 구축을 하고 최후에 그 운영을 해보면서
최초에 사이징했던 서버들보다 좀 오버스펙이면 줄이고 부족하면 늘리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프렘에서는 대부분 서버들이 사용한 리소스를 보시면 30% 다 미만이죠. 물론 그 이상 쓰고 있는 DB 서버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많은 서버들이 50%도 30%도 안 되는 서버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는 기존의 온프렘에서 사용하는 그 서버의 스펙보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줄여서 전환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쉽게 늘렸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만약에 잘못된 사이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최적화 사이징을 조절하거나 등등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한 이유가 단순히 그 서버들을 클라우드 전환한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있는 뭐 빅데이터나 AI, IoT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업무의 혁신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SAP 사례를 좀 한 장으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SAP도 지금 클라우드 애저에서 잘 돌고 있고, 또 SAP가 서티하는 VM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의 경우는 MS도 굉장히 SAP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고 SAP를 엄청나게 크게 쓰고 있는데 그 SAP가 모두 애저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SAP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SAP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SAP를 실제 저희가 전환해 보면 SAP는 솔루션에서 이미 그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기존에 유닉스에 있던 X86에 있던 클라우드에 있던 SAP 위에서 도는 거라면 다 큰 무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환이 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수정이 될 거고 또 현업들이 SAP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현업과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저희 인프라 애저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끼리 협심해서 향후 타겟이 되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잘 돌고 있는 그 SAP가 현업에서 사용하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수정하고 또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SAP는 클라우드 전환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상대적으로 솔루션 자체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쉬운 축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 이후에 현업이나 어플리케이션 일부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같이 그 협업해서 바꿔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SAP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VM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저에 이미 그 서티되어 있는 VM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안정적인 속도를 위해서, IOPS 확보를 위해서 뭐 그냥 프리미엄 SSD를 써도 되겠지만 아니면 그 SSD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스트래핑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은 대부분 이제 고객께서 클라우드에 넣고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온프렘에 있는 사용자를 쓰기 위해서 뭐 전용선,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도 어느 선 어떻게까지 보안을 설정할 건지, 아니면 뭐 프라이빗하게 내부에서만 사용하게끔 할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애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들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뭐 이미 많은 고객께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U2L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고 또 U2L이 되어야만 클라우드 레디 상태가 됩니다. 유닉스 자체를 클라우드에 바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눅스로 전환이 되어야만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뭐 기존에는 이제 온프렘에 있는 X86에 U2L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바로 이제 클라우드로 온프렘을 거치지 않고 이제 U2L을 진행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레벨 1, 2, 3가 되어 있는데 가장 쉬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와 OS 부분을 유튜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뭐 많이 하신 고객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저 1단계에는 뭐 굉장히 쉽게 되는 부분이죠. OS를 뭐 리눅스 전환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느냐. 그게 상용 솔루션으로 뭐 웹스피어나 웹로직이나 이런 상용 그 와스들이 유닉스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객께서 직접 만든 인하우스 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 앱으로 다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용 솔루션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니면 상용 솔루션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틸은 그 솔루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쉽고 어려움이 좀 갈려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그런 상용 솔루션,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X86에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전환하면 됩니다. 자바도 쉽게 전환되고요. 뭐 웹로직이나 아니면 웹스피어, 또 웹2B 이런 것들은 그냥 X86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모듈이나 소스들 넘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어려운 거는 고객이 가지고 계시는 인하우스 앱들인데, 이제 그 인하우스 앱들을 이제 리눅스 U2L로 전환해서 다시 컴파일 해야 되고, 뭐 빅엔디안, 리틀 엔디안 이런 것들도 맞춰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컴파일 옵션이나 컴파일을 다시 하거나 뭐 소스들을 수정해서 하면 될 텐데, 가장 이제 어려운 거는 저희도 이제 U2L을 많이 해보면 테스트예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컴파일을 X86 기반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들을 U2L에 했는데 그게 진짜 잘 돌아가느냐, 문제가 없느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그 기능 중에 딱 하나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전환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전환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근데 전환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나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얼만큼 잘 가지느냐, 또 얼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사와 그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환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가 갈리기 마련이고요.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시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미 온프렘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업무 서버들이 이제 OS가 다 올라가 있을 텐데요. 그게 리눅스나 윈도우나 다 뭐 마찬가지지만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됩니다. 너무 오래된 것들은 패치나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이제 새로운 OS로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최신의 OS로 전환해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2003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2003 서버에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에도 인하우스 앱이나 아니면 지금은 뭐 지원이 끊겨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2003을 써야 하는 고객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고객이 계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애주에서는 이거를 개런티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혹여나 이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권장해 드린다면 최신 OS로 이제 바꿔서 전환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2003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렇게 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일단 뭐 온프렘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전환하시는 게 대부분 많이 채택하시는 방식들이고, 전환하면서 그 컴퓨팅의 파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최적화해서 비용을 좀 줄이거나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장표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기능들인데요. 스케일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보시면 웹티어랑 와스티어가 나눠져 있어요. DB티어도 나눠져 있고, 이런 경우에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웹티어에서 이제 수많은 웹 서비스들을 이제 대응하고 고객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특수한 상황에 고객들이 버스팅 상황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 스케일셋을 이용해서 쉽게 서버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뭐, 흔하게 얘기가 되고 또 많이 도입을 하시는 이유가, 온프렘에서는 만약에 10,00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위해서 만약에 100이라는 서비스 그 파워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평소에는 그렇게 10,000명이 안 들어오고 매번 1,000명밖에 안 들어온다면 나머지 90은 다 여유 자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도 이거를 10,000명을 커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0,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캐파시티로 사이징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서도 평소에 매번 그 90은 여유 자원이고 또 클라우드는 쓰는 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잡혀져 있는 리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케일셋을 적용하는 부분은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이제 1,000명의 사이징으로 최초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0,000명이 되게 되면 10,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서버의 사이징을 늘리게 되고, 또 밤에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사용량이 줄어들 때는 다시 서버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뭐 팁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장표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나서 그 서버들을 그 유유 자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시게 되면 그게 다 모두 비용입니다. 그래서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온프렘 대비 비용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존의 온프렘 환경과 똑같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현대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클라우드 스케일셋처럼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도입하셔야만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거는 웹티어, 와스티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셋으로 쉽게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웹서버만 늘리거나 와스서버만 늘리거나 하는 쉬운 구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분리를 해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온프렘에 있었던 구조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이제 전환이 됐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온프렘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클러스터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클러스터 셋을 아예 그냥 이미지로 다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프렘에서 구성하실 때는 이런 클러스터 셋이 만약에 3개가 정도 있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애저에서는 이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 셋을 아예 쉽게 늘리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클러스터 셋이 6개가 필요 없고 보통 1, 2개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많은 사용자가 버스팅 상황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 세팅을 뭐 5개든 6개든 늘려서 대응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스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이아스 환경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만약에 DB를 예를 들면 이미 DB는 많은 DB를 사용하실 거고, 또 그 DB가 다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DB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DB들을 합쳐서 통합 DB로 파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DB를 뭐 작게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아스 환경으로 DB를 구성해서 돌리시기보다 아예 그냥 파스로 구성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아스 환경으로 구성하시게 된다면 뭐 가용성, 또 그런 이중화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사용량이 계속 늘어서, 아니면 스토리지 양이 계속 늘어서 그런 부분들을 매번 온프렘에서 이제 추가하는 게 어려웠다면, 파스를 쓰시면 그냥 얼마큼 늘어나던, 사용자가 얼마큼 늘어나던, 아니면 스토리지가 얼마큼 늘어나던, 아니면 가용성을 위해서 꼭 2대, 3대
두었던 그런 환경들을 그냥 파스만 쓰게 되면 자동으로 모두 다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하셔가지고 에즈에서 제공하는 그런 파스 서비스들을 최대한 도입해서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그런 서비스들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최적화 부분 한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윈도우즈나 SQL 서버가 클라우드로 전환된다면 그 라이센스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줍니다. 장피 보시면 이제 그 애저 하이브리드 혜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허브라고 부르고요. 그 소프트웨어 어슈런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거의 70-8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당연히 MS 클라우드 플랫폼이 애저이기 때문에 MS가 자사의 그 프로덕인 윈도우즈나 SQL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거의 뭐 안 받듯이 줄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타사의 클라우드라면 그 라이센스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타사라면 다 모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MS 애저의 가장 뭐 비용 효율적인 큰 장점이라면, 또 고객께서 윈도우즈 프로덕트를 많이 쓰고 계신 고객이라면 비용적으로는 절대 뭐 타사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DB는 메모리나 IOPS 부분에 대한 요구량이 많죠. CPU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온프렘에 구성되어 있던 그 DB 라이센스의 구조가 대부분 다 이제 코어로 되어서 지불이 되고 있고, 만약 클라우드 전환할 때 IOPS와 메모리 부분을 굉장히 증대를 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CPU 코어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프렘 대비 바로 그 DB의 라이센스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고요. 이 장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한 가장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기존의 에지이지는 물리적인 스토리지, IBM 스토리지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와스 같은 경우는 웹로직을 쓰고 있었고, DB도 오라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과 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앱이라고 부르는 그 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파스 서비스에 이제 그 웹과 와스를 다 올리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웹앱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따로 빼서 애저의 펑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 와스가 그 기능들을 모두 다 감당했었기 때문에 뭐 얼마 배치잡이 돈다거나 할 때 굉장히 느려지게 되죠. 그 이유 때문에 와스가 느려지니까 고객이 접속을 해도 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아예 떼서 애저의 이제 파스 서비스로 되어 있는 그 펑션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그 기능을 따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잡이 돌 때 실제 와스가 도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펑션에 대신해서 구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도 포스트그레 SQL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비용도 대폭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라클은 포스트그레를 전환할 때 가장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손쉽고 또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저에서 제공하는 포스트그레 SQL DB 파스를 이용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부분도 클라우드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런 블록 스토리지들이 다 다양하게 있고, 또 그 IOPS를 보장해주는 스쿠별로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은 가장 핫한 블록에 집어넣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스토리지의 데이터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 단계가 아래로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쓰게 되면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애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축을 하신 거고,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면 기존의 온프렘보다 라이센스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온프렘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었고, 매번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 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쉽게 또 용량 확장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전환하신 사례고요.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는 제한 없이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를 도입하시게 되면 가장 크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에 좀 상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던 에즈이즈가 이제 상용 솔루션을 쓰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애저 기반에 있는 여러 가지 파스나 또 이아스를 사용하시더라도 오픈소스로 전환하시는 거죠. 이미 오픈소스는 뭐 이미 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실 거고, 그 오픈소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대부분 다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들이 이미 또 클라우드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상용 솔루션들을 클라우드로 이제 또 오픈소스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라이센스 비용도 최적화가 될 수 있겠죠. 최적화 방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던 스케일셋과 이 오토 스케일링, 뭐 일맥상통하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일 단일 서버로 나뉘어져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구조입니다. 모놀리틱하게 그 모놀리틱한 서버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나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고, 이 서비스들을 쉽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할 때 이 서버들을 일단 클라우드로 전환하죠. 이아스 환경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버의 캐패시티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딱 맞는 저스트하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진 않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려면 지금 가운데 그 VMware 서비스 구성이나 컨테이너처럼 잘게 그 서비스를 쪼개시는 거예요. 근데 쪼갤 때 그런 다시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뭐 처음부터 저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클라우드를 일단 전환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서비스들, 전환했던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최대한 쪼개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쪼개서 잘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부족한 서비스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컨테이너도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기존에 지금 큰 서버 안에 수많은 서비스들과 프로세스가 있는 것들을 찢어내서 작은 서비스 하나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이 만약에 웹 서비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웹 서비스가 부족해서 많은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 서비스만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통 안에 다 들어있다면 서버를 매번 다 늘리는 건 그만큼 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잘게 쪼개고 그 잘게 쪼갠 서비스들을 스케일셋이나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게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 부족할 때 그 서비스만 늘리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가장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향후에도 비용 효율적이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들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 업그레이드하면 되죠.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모놀리틱한 서버 안에 그 서비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만약에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서비스들과 같이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그
서비스들을 그것만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것만 손볼 수 있고, 그것만 부족할 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향후 이게 뭐 1개년 사업으로 해서 그냥 1년 뚝딱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기업의 IT 환경이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는, 또 이 클라우드가 지금 뭐 거슬 수 없는 어떤 대세이고, 또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저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가거나, 또 그렇게 가져간 그런 환경에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들,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혁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온프렘에서 사용하던 업무 서버들을 그냥 전환해서 클라우드에서만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물론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나 또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시게 되면 저희 MTP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의 경험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질문을 먼저 받고 갈까요? 네, 보통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작게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전환하시고자 하는 업무들, 이게 뭐 단위 업무거나 서버가 몇 대 안 되면 한 달 이내에 끝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전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사 클라우드를 전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잡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어세스먼트와 플래닝 단계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다 되게 되고 계획을 세워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시간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클라우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민하는 실무 담당자가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앞선 장표에 클라우드 전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전환을 어디까지, 어떤 걸 어디까지 얼만큼 하실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 어떤 파트너를 선택해서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이 전환을 할 건지, 또 조직 내에서 어떻게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건지,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 부분에 대한 얘기들처럼 클라우드 전환이 단순히 그냥 이아스 환경의 서버들만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환한 이후에 끊임없이 최적화도 해야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서비스들을 더 개선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나 AI, 기타 등등 새로운 그 워크로드를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얼만큼 전환할 건지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그 더 큰 그림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보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나티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제공하는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MS 애저의 파트너사 중에
저희가 최초 사례를 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금융권의 사례도 그렇고, SAP 전환의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전사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전체 인프라를 모두 다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제일 처음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고객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낫은 저희 메타낫 T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라 MTX라고 해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서비스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대우나 아니면 MG, 뭐 유티모스트, 기타 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뭐 DB만 전문으로 하는 엔코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에자일이 있고, 여러 가지 각 테리토리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들과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같이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클라우드 전환만 해주는 MTP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대부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기능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있을 때는 그런 그룹사의 지원을 같이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 이제 다른 파트너사들은 그 정도 역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인프라 전환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IT에 관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룹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